자, 일단 기사 하나만 볼게요. 기사. 헤드라인이 멋있으면 내가 갖고 옵니다. 국정농단은 관행이라 면죄부. 문재인 정부 관행에는 몽둥이, 윤석열 정부의 이중잣대. 이게 정답이야. 지금 사면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이명박이 사면 받자마자 퇴원하고 집으로 갔어요. 평소 하던 대로 했네요. 그러니까 이명박이가 아파서 병원에 나와 있다가 형 집행정지 상태에서 집으로 갔다가 퇴원해가지고 집으로 간 거야. 와, 꼴보기 싫어. 뒤지는 줄 정말. 아픈 거 맞아요? 고령의 몸이 아파서 사면해 준 거 아니야? 진단명이 사이코패스.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 기사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내가 하면 관행, 문재인이 하면 불법. 왜 그러니까 어떤 관행도요 불법이냐 아니냐 따지는 건 할 수 있죠. 불법성 자체를 너무 과대하게 크게 키워서 그러는 거지. 관행이라고 하는 것 중에 불법성이 있는 것들이 꽤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하는 거는 관행이고 문재인이 하면 불법이야. 이게 윤석열의 뇌구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관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다 수사하고 빵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자기가 다 그렇게 집어넣었던 사람을 관행이란 이름으로 풀어준다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기다는 거예요. 결국 그거 아니에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이거 막 수사했잖아. 그러면서 이놈들이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들한테는 사퇴하라고 그래. 뭐야 이게 완전 그냥 내로남불이란 게 뭐야. 내가 누군가랑 사랑하면 로맨스가 되고 다른 사람이 누군가랑 사랑하면 불륜이 된다가 내로남불이잖아요. 얘네들이 아주 대표적인 이런 집단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엘리트 집단의 속성이 내가 이겼으니까 내가 다 해먹는다. 그냥 승자 독식 구조가 그냥 머릿속에 뿌리 박힌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교육받아온 사람들이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죄의식도 없을 거예요.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고시오 패스란 말 하겠습니까? 자, 이번에 3회 명단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그거 꼭 봐야 되나요? 아니 이게 역사에 남기는 기록 차원이니까. 뭐 이명박은 말할 것도 없고. 김성태. 김성태 때문에 정권 하나 더 달았고. 두고 봅시다잉. 최경환, 원세훈, 김태효, 김기춘, 우병우, 조윤선, 남재준, 이병기, 안봉근, 이재만. 야, 다 풀어졌네. 문고리 3인방,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근데 이렇게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정부에서도 행해지고 있는 게 나중에 그러면 다시 고소고발을 할 수 있나요? 그게 무슨 그런 말이에요? 게 아니, 할 너무- 수 있죠. 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할 수는 있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윤석열이나 이런 사람들이 관행이었지만 불법이었다고 수사를 하려면 공평하게 하든가. 그렇죠. 그게 예를 들면- 문제지. 예를 들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잘못됐다라고 관행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밖에 나가라고 하면 얘네들은 똑같이 정권 잡았고 똑같은 짓을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하잖아. 그러니까 문제야. 그러니까 이 관행이라고 하는 게 지금 봐봐요. 한동훈이 직무상 잘못된 관행에 따라 불법 행위를 저질러 법의 심판을 받았던 주요 공직자 66명에 대해서 사면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예요. 관행에 따라 불법 행위를 저질러. 이 66명이 전부 다 국정농단 관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인 건 맞는데 관행이었기 때문에 사면한다 이 논리거든. 아니, 불과 며칠 전에 우리 안농훈 씨가 뭐라 그랬냐면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그랬거든요. 관행은 법 위에 있어. 근데 관행은 그러니까 이 그 경계선이 모호한 건 사실이에요. 보는 시점에 따라 관점에 따라서는. 그러나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거나 수사할 정도 되면 지들은 똑같은 짓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아니 근데 윤석열이 한 말 중에 우리한테 열받는 말이긴 하지만 뭐 불법적인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대답을 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저는 당연히 이 사람들도 고소고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 아닌가. 뭘 고소고발을 안 할 거라는 거죠? 이 블랙리스트 아니 이렇게 기관장 내쫓고 막 하는 거 임기 전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들 말에 의하면 뭐 직권남용이고 하는 불법이잖아요. 자기들은 불법을 안 저지른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얘네들이 법을 상당히 악용하는 되게 강교한 자들이기 때문에 나는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똑같은 방식으로 다른 말이 필요 있겠어요, 이거는? 내로남불의 그냥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불법을 저지른 자들도 관행에 따라서. 그렇죠. 관행에 따라서 하면 자기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안 해야지. 예를 들어서 월성 원자력 발전소 관련해서 뭐 자료 지원이 어쩌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관행일 수도 있잖아. 예. 어? 다 관행이지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다 관행인데. 민주당 쪽에서도 지금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특별사면 뭐 검찰공화국 만세 김무기현 웃기다. 사실 특수부에 의한 특수부를 위한 특수부의 특별 사면이죠. 대부분 특수부거나 아니면 특수부를 창설한 자입니다. 이쯤 보시면, 되면 사면농단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이제 윤석열 사단의 검사들은 마음 푹 놓고 사셔도 됩니다. 죄를 지어도 잡아가지 않고 설사 잡혀가도 특별 사면을 받을 테니까요. 검찰공화국 만세! 뭐 여보 잠깐 들어갔다 있어. 내가 사면시켜줄게. 아이고 부끄러운 줄 몰라. 그러니까 쟤네들이 뭔 상황이 있으면 이게 소위 말하는 법꾸라지 뭐 법비라 그래가지고 싹 뭐 불법 있냐고 얘기하지만 사실 한동훈이 그 짓거리 때문에 비호감이 된 거 아니에요. 법을 악용한 거 아니야. 핸드폰 비밀번호를 안 까면 증거가 나오지 않아서 무혐의 처리돼. 이게 불법 있냐고? 한동훈이가요. 정진웅 검사 수사방해한 거잖아. 독직 폭행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잖아요. 왜 그게 불법이 안 됩니까? 불법 많아요, 얘들. 요거를 긴 혀를 갖고 교원 영색하는 거지. 국민을 상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대검에서 하드디스크 25대가 포맷된 다음에 다른 하드디스크가 교체됐다는 게 다른 검사의 핸드폰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잠깐 언론에 나왔는데 이제 어느샌가 그 기사는 어디로 사라져버렸지만 그때 당시 그런 이야기 나와서 이거 녹화를 왜 했을까 나왔잖아요. 그거 누구한테 보고 했을까요? 그 동영상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누구 핸드폰으로 보고가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고가 되고 누구한테 영상이 갔고 그때 당시에 영상을 왜 찍었고 그러면 누가 시켰을 거고 이런 게 나오는 건데 핸드폰이 까여지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그때 한동훈이가 반부패 부장이었지? 아, 저는 거기 있다라고 한 건 아니고요. 자, 궁금해서 아무튼 어디로 이런 갔을까? 놈들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냥 기억만 하시면 돼요. 저 긴 혀로 뭐 불법이 있습니까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긴 여라고 자꾸 하지 말아주세요. 부러워. 저는 코가 혀에 닿습니다. 좋으시겠어요. 제 평생의 소원입니다. 왜 안면거상술이 있는데. 웃기지 좀 말아줄래? 진행 좀 합시다. 지금 그래서 국민의힘이 총선 공천 영순위 자리 조직위원장 우리로 맞으면 지역위원장이에요. 조직위원장에 친윤계를 대거 배치해. 친윤계 대거 배치. 이게 이제 진짜 골 때린 상황이더라고. 이번에 그 조직위원장 임명 현황 보세요. 서울 동대문을 김경진 검사 출신. 그 다음에 관악갑. 여기 민주당 유종필인 민주당 출신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엄청 발의했던 놈이야. 여기 보면은 중앙일보 출신 김정혁이 지금 비대위원하고 있죠. 그 JTBC 많이 나왔던 놈 있잖아. 비대위원 중에. 아 누군지 알아요. 네. 그 다음에 대검 기획조정부장 검사 출신 김진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이고 김현장 변호사인 심재돈. 그 다음에 장영하. 이재명 그 조폭 조작했던 그 장영하. 다음에 정말 비호감의 끝판왕 전주에 판사 출신. 다음에 대구지검 차장검사 출신 최기식. 이런 정도고 계속 친윤 또는 막 그 캠프 출신 또는 검사 출신들 막 내리꽂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같은 친윤 안에서도 그리고 검사 출신 안에서도 호불호가 딱 갈리더라고요. 내 사람인 사람을 확실하게 챙겨주기 때문에 앞으로 더 줄 세우기가 심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죠. 뭐 윤희석 같은 경우에도 윤희석 대변인이 열심히 정말 발벗고 나서서 방송 다니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 또 딱 쳐내는 거 보면은 이 안에서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온도가 그럼요. 장난이 아니라는 원래 겁니다. 친구가 많다는 건 적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윤이 많이 꽂힌다고 하면 정치인들한테는 저게 정치 인생에 있어서 거의 절반이에요. 그렇죠. 생각해봐봐. 지역위원장이나 여기는 조직위원장이라고 그러네. 조직위원장이 되면 다음 공천할 때 영순이라니까? 거기에 이제 다음 공천해 줄 거에 대한 약속 같은 거예요. 여기를 꽂았는데 놀라웠던 게 뭐냐면은 허은하는 이준석 당대표 때 수석 대변인 할 정도로 완전 친이 이준석이잖아요. 심지어 허은하가 출판 기념회 했더니 준석이가 가버려갖고 나는 눈치 없이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11월 달에 갔잖아요. 지난달에. 허은하 출판 기념회 이준석이 가는 바람에 떨어진 것도 있어. 기억이 나게 만들었어. 근데 허은하가 동대문을에 내가 비례대표 출신이니까 난 지역구 거기 갈래요라고 찜을 했다? 근데 몰라 안 듣고 추가 공모를 받아요. 추가 공모를 해서 김경진이가 들어온 거야. 그러면은 김경진이는 누구의 오더를 받고 내려간 거죠. 허은하 공천 안 할 거니까 당신이 동대문으로 와. 허은하가 조직위원장을 신청을 했어. 허은하가 현역 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 추가 공모를 해. 김경진이가 어떻게 내리꽂혀. 그러면 누구 뜻이었겠냐 이거야. 그렇죠. 그분의 뜻이겠죠. 이런 방식으로 조직위원장 갈아치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조가 새로 들어서면 개국공신들이 서로 자기가 더 개국공신이라 생각하고 왕이 무슨 일을 하면 거기대로 이루어지니까 미친 듯이 핥아댑니다. 미친 듯이 핥아대는데 잠깐만 내가 1등 공신인데 나는 왜 2등 공신이야? 라고 물러서는 순간 그 사람들은 반란 세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패턴이 뭐였냐면 처음에 유승민이 경기도지사 나간다고 했어요. 김은혜는 나중에 등장해요. 사실은 무혈입성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유승민이. 그렇죠. 갑자기 김은혜를 내리꽂아요. 그래가지고 온갖 개치랄들을 내가지고 떨어뜨리잖아요. 지금 허은하가 김경진한테 떨어진 거랑 아주 유사한 거죠. 겁나 유사하고 이게 계속될 구조고요. 사실 이러다가 망한 애들이 있어요. 진박감별사 하겠다고 설레바에 치고 다니다가 옥새 들고 나르샤 하는 걸 보고 옥새를 들고 나를 사람을 지금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꽂는 건데 그러면요 선거는 망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2016년에 옥새 들고 나르샤 할 때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이었죠. 새누리당이 개헌선을 넘어갈 거라 그랬었어요. 근데 선거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자기가 아무리 난리를 치고 자기 밑으로 줄 세워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꽂으면요. 내부 반란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이런 이해 조직들은. 아이고. 유승민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 했어요. 내가 당대표 되면 윤핵관들 공천 안 준다. 제거해야 된다. 말이 세지고 있죠. 유승민 입장에서 세질 수밖에 없죠. 이제는 유승민 입장에서 2판 4판이에요. 잃을 게 없어. 맞아요. 잃을 게 없죠. 예. 잃을 게 없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잃을 게 없는 사람입니다. 진짜로. 이 사람이 지금 뭐 자기야 정치적 자산 같은 걸 생각해서 말조심도 하고 또 상대방하고 막 싸우고는 있지만 또 나중에 언제 물밑거리를 해야 될 수도 있는 게 정치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최대한 좋은 말로 하고 서로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려 하고 서로 최대한 다리를 남겨놓고 하는데 상대방의 다리를 불살라버리고 있는데 유승민 입장에서 그걸 왜 안 남겨둡니까? 당연히 극단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아니 나 이놈 당 이름도 헷갈려 죽거든. 국민의힘 내부에 유승민 지지자들도 좀 더 색깔 있게 유승민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거고 윤석열이 하는 꼴을 보면서 저걸 못 보겠다 하는 사람들이 유승민한테 표를 몰아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유승민이 또 옥새 들고 나르샤 하는 거죠. 유승민이 박근혜 때 유승민이 박근혜 적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죠. 그러다가 너무 많이 갔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나서요. 새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국민의힘에 당원 가입하십시오. 그것도 나쁘진 않죠. 그래서 우리 유승민 안 밀 거야. 아니 근데 강신업이 밀 거야. 근데 문제가 민주당 당원이 줄어들어 보이니까 그러면 아니 생각 안 하고 하면 실제로 있잖아요.
복수 당원은 불법인 건 맞는데 잘안 그걸로 처벌받은 사례가 네. 없고 투표만 하고 강신업이 찍고 나오시면 돼요. 아니 처벌받은 사례가 이번 정부에서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압색 같은 거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거를 비교할 만한 그게 당원 명부는 안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불법인데 그런 사람들 나는 허벌나게 많다고 보는 거야. 똥파리는 민주당 당원이었고 국민의힘 당원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승민 의원이 딱 20명만 데리고 탈당하시면 뒷일은 우리가 알아서 도모하겠다. 20명만 데리고 나와주시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고 참 제가 지금부터 예언을 하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아무리 길어도 4년 안에 윤석열 쇠고랑 차는 모습 보게 됩니다. 아무리 길어도 그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딱 좌표를 찍어 놓으셨다가 다시 한번 보세요.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윤석열은 상상치 못한 말년을 보내게 될 겁니다. 이제 사면 안 돼요. 윤석열 들어갔는데 한 1년 몇 개월 살고 당뇨를 이유로 해갖고 비슷하네. 이유를 해갖고 병원에 서울대 병원에 있다가 집으로 아크로비스타로 쳐 들어갔다가 형 집행정지가 돼가지고 그러다가 누군가 사면해 주길 바라는 그런 건 없다잉. 사면보다 사망. 역사의 교훈이다 이거에. 아이고. 김건희 옆방에 넣는 것보다 한 방에 넣는 게 더 잔인한 형벌 같아요. 댓글창에다가 보면 나 빈정상에서 방송을 못 하겠어. 무슨 4년이냐 무슨 7년이냐. 내가 강조했어요. 아무리 길어도 야, 그 소리는 뭐 안 돼. 가정을 못해. 일단 거사는 내년인 걸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내가 우리 새날 그저 썸네일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 내년에는 끌어내리자고. 쪽팔려서 못 살겠어 진짜. 저는 여기까지. 썸네일 만드는데 아무나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